지금은 이제 시선을 집중을 하고 정치인들을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3월 6일에 저 기습 발의를 한 원포인트 개헌안 그거 자체가 60일 안에 처리가 돼야 된대요, 여러분. 60일이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5월 8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5일 남았어요, 여러분. 5일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 조작선거 여기에만 시선을 묶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네.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중에 우리가 아는 굵직한 사람들은 지금 다 개헌 쪽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네. 그러면 지금 우파에서 예를 들어서 농객이라는 사람들 중에 네. 나 누구 의원이랑 친해, 누구 내 친해 이런 사람들 많다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개헌을 지지하는 쪽으로 간다니까. 부정선거란 말을 하지 않는데 부정선거 누가 아니래. 맞대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결국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개헌을 은근슬쩍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못 막으면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방송을 과거에 했었어요. 3월 10일에. 근데 많이 못 보셨어요, 사실. 그때 채널 정지를 당해서 그 대피소에서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제 채널도 그렇게 인원이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문재인의 개정안, 개헌안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너무 깁니다, 사실.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영상에서 한번 찍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시길 권해드리고 요약한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약 정리를 한 것만. 이거 어제 터졌어요. 이 얘기하다가. 네, 이 얘기하다가 터졌어요. 이 얘기하다가 터졌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인데 첫 번째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나머지 외국인까지 포함을 한다는 건 조선족도 그렇고 중국인도 그렇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이거 공수처를 시행하기 위한 꼭 필요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의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네. 말씀을 길게 안 들어도 이게 이제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국민소환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물론 조작선거이지만 우리 손으로 뽑은 선출된 국회의원이 만약에 정부에 여론 조작을 한다거나 어디선가 정말 여론 조작을 해서 국민들이 야, 쟤 마음에 안 들어, 끌어내려 이렇게 되면 거의 인민재판 식으로 해서 끌어내려주는 거예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우리가 3%를 얻어서 만약 국회에 한 명이 나왔다 쳐요. 네. 근데 저쪽이 다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민재판으로 가서 네. 당선된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수 있어요. 네. 야, 쟤 네. 이상해. 쟤 뭐라 네. 하지? 토착 외구야. 그렇죠. 친일파야. 이러면서 네. 여론몰이에서 너 국회의원 네. 배지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자기의 눈의 가시를 빼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정권이. 그리고 지방분권 국가 선언을 하겠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에 중국인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들이 외국인, 크게 말하면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의 절대 다수는 중국인이에요. 조선족을 포함한. 그들이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지방선거에. 근데 그들이 그 지방에 득실하면 그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겠죠. 아닌 놈은 그냥 인민재판으로 끌어내리면 돼요. 네, 네. 맞습니다. 주민소환제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중국화되는 건 순식간이 될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 이게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허수아비가 된단 말이에요. 잠깐만 여기 코플럭스님이 김 박사님 부정확한 정보로 삼성 문제 접근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시간순으로 본댔잖아요. 시간순. 아까 얘기했듯 시간순으로. 네, 시간순으로 보신다 하셨죠. 부정확한 정보라니 신문 기사 갖고 부정확하였던 건가? 네. 아닌 것 같은데. 삼성 네. 문제는 매우 깊게 접근해야 돼요. 누가 뭐래요. 삼성 문제 중요한 문제라니까. 난 가세니 법인 통장을 돌렸다고? 그거 참조해볼게요. 근데 자기네들이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네. 가공세가 자기 계좌 쪽으로 한다고 했었잖아. 네. 지금껏 나올라. 나 원래 안 봐요. 그쪽 애들 거. 네.
윌리엄 리 언급도 선거파가 같기도 하고 적만 만들게 돼요. 제 원래 내 적이에요. 저 좋아한 적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쭉 보십시오. 네, 네. 진행하세요. 네. 자, 그리고 5번째로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지금 5년 단임제인데, 연임제로 가는 거, 저는 이것만큼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년은 짧다라고 보는 입장이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말을 안 할게요. 그리고 6번. 국민의 사법 참여. 인민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건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이 개돼지 국민성, 감정에 선동당하는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국민의 사법 참여가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감성 터치만으로 이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민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개헌안에 넣어서 하겠다라는 거는 전 반대입니다. 그리고 토지 공개념, 이거는 공산주의로 가자는 그쵸. 거죠. 결정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한다는 거는 네, 체제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네, 이게 완성이에요. 체제 전환의 완성이에요. 이 개헌 자체가 이번 개헌을 하게 되면요. 뭐 선거제도 개혁. 이거는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서 만 18세로 하향이 된 거는 이미 됐어요. 그때는 문재인이 18년도에 했었던 거는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 있었던 거지. 이번에는 이 조항은 빠질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피선거권이란 게 피선거권은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게 원래는 만 40세인데 만 25세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만 25세인데 연령 제한이 지금 대통령은 만 40세다. 15세 그냥 하향해버리자. 이렇게 해서 만 25세만 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자는 겁니다. 만약에 만 25세에 대통령 출마를 한다고 해봐요. 그 사람이 자기 정치적인 어떤 철학이나 그 애국의 국가에 대한 어떤 가치관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오겠어요? 그냥 꼭두각시가 나오는 그렇지, 거죠. 허수아비 세워놓고 마음대로 전행하려는 거죠. 네. 강화도 도령이 생각나네. 네. 철종. 아, 그래요. 예. 허수아비 임금을 세워놓고 네. 세도가들이 좌지우지했죠, 정치를. 네. 예.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국민들이 네. 지금 다른 곳에 시선을 많이 묶어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개헌이 되게끔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체제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실 제가 뭐 힘이 있어서 당장 못해라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함께 국회의원을 압박하면 그나마 눈치가 보여지니까 한 명이라도 덜 참여하게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네. 어제 폭파됐던 내용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오늘은 다행히 폭파가 안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뭘 해야 되느냐? 네. 간단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정선거 진행하라니까요. 하지 말라는 적자 없어요. 진행해. 할 거는 하는데 네. 이 개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감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개헌을 저지하는 거는 기차가 지금 강을 건너가는데 다리와 같은 거거든. 네. 지금 쟤네들이 이 다리를 폭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부정선거 재판이 진행되다가 폭파되면은 멈추잖아. 진행이 안 돼. 네. 그래서 재판을 계속 할 수 있게끔 개헌을 저지 못하게 막아줘야 무사히 재판이 끝까지 결과물이 도출될 때까지 간다고. 물론 저는 이것도 서버가 좀 없는 상태에서 되냐 안 되냐 회의적이지만 네.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하겠다는 의욕이라던가 어떤 열정 같은 거를 꺾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 해요. 단결된 힘도 있어야 되니까. 한데 이거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개헌 저지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 근데 민주당을 설득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미래통합당 의원만큼이라도 쟤네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로 봤을 때 전부 개헌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공천도 받은 것 같고 네. 걔네들이 많이 지금 당선된 것 같아요. 근데 걔네들이 개헌에 찬성하지 못하게 우리가 2년 동안 시간을 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헌이 되지 않게끔. 네. 왜냐? 2년 뒤에는 보궐선거 들어가니까. 네. 보궐선거 때는 이거 역전시킬 수 있는 길이 온다고 했잖아요. 네. 어차피 국회는요, 배지만 달면 되는 놈들이야. 네. 개 같은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렇게 개헌 세력 지지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권이 있어서 이렇게 붙었다가도 나중에 2년 뒤에 개헌 세력이 좀 힘이 비리비리해 보인다? 네. 바로
배신 때립니다. 네. 그런 놈들이야. 나는 국회의원들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년 동안에 시대의 이 분위기의 흐름이 바뀔 때까지는 우리가 버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하게. 그래서 네. 그게 바뀌어서 우리가 다시 종이 허수아비 같은 우파지와 미래통합당이 좀 다수석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우파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면 그러면서 적어도 지금 현재의 똥의 30%는 제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안 돼. 왜? 네. 한 방에 깨끗하게 한다는 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이상주의죠, 그러면. 아니 트럼프도 지금 저 딥스테이트랑 싸우는데 4년 동안 제거 못했잖아. 그래서 재임이 필요한 거고 네. 재임 갖고도 안 돼서 더 해야 된다고. 네. 그만큼 힘든 거라고. 그걸 네. 뭐 한 방에 끝내길 기대해.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이러한 장기적 청사진을 갖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낫다라고 제가 일종의 대안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2022년까지 버텨보자예요. 그리고 아까 그 2022년까지 저거 부정선거 재판 결과 안 나올 겁니다. 네. 안 나와요. 그 사전에 지금 개헌이 코앞에 들이닥쳤기 때문에 이걸 막지 못하면 어차피 진행이 지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개헌 이후에는 얘네들 계획은 7월이에요. 그리고 6월 19일까지 이걸 다 처리할 거라고 쟤네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에 공수처가 출범이 돼버리면 이 수사들 진행되고 있었던 마치 해결될 것처럼 정의가 구현될 것처럼 했었던 그런 것들이 다 공수처에 이첩이 되면 흐지부지 끝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여기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는 건 좋은데 그때까지 개헌이 온다고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 여러분 우리 일반 국민인데 그럼 이거 왜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방법을 제시해 보세요. 제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네. 결국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건 투표밖에 없어요. 너 다음번에 안 뽑아줄 거야.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뭐 방법 뭐 구테타? 무기 있으세요? 총도 없잖아. 네. 그리고 지금 공권력을 상대로 총을 쏘는 건요. 저쪽이 원하는 바예요. 그 순간 대대적인 숙청과 압박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어렵다니까. 아 이거 누구야? 피 클라우디아. 김 박사님은 선동만 하고 실제 목숨 걸고 시위에 천안문 사태와 같은 시 나갈 생각이 있으니까 결혼하시니 몸살이겠죠. 당신 한번 그럼 이렇게 우리처럼 방송 얼굴 까놓고 해봐. 네. 이 얼굴 까놓고 하는 방송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네. 그리고 남들은 우파 문재인 까는 거에서도 얼굴 안 가리고서 PPT로만 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잖아. 그렇죠. 근데 자기네들이 하지도 않는 반중을 우파도 꺼려하는 반중을 네. 이렇게 얼굴 대놓고 하는 당신네들 해본 적 있어? 네. 이게 우리가 유튜버 방구석에서 하는 건 줄 알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3년 동안 5번 이사를 했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희 이번에 2주 쉰다고 했을 때 저희가 정말 뭐 따로 휴식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바쁘게 이분 저분 만나고 다녔습니다. 정말 바빴어요. 그중에 이틀 하루는 예식복, 하루는 그 웨딩 이거 드레스를 입으러 가는 그 날 빼고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 만나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처럼 이게 간단하게 댓글 다는 거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직접 우리처럼 얼굴 까놓고 방송 한번 이렇게 찍어서 해보려니까 이것조차 무서워서 안 하잖아. 우파 애들은. 이것조차 무서워서. 네. 더군다나 그 중간에 또 막 거의 뭐 쳐들어오다시피 하고 막 그래서 그 주거지도 숙식 하는 곳도 옮겼어요. 막 위협도 받고 협박도 받고 막 그래서 정말 불안정한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방구석도 뭐 이건 댓글 다는 이건 뭐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나한테 얘기해봐야 안 통해. 왜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중국 비판을 하려고 하다가 뭐 수익 정지되면 쫄아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화제 돌리고 하잖아.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잖아. 네. 이 정도와 용기